연주 방면으로 직진입니다. 안녕 남원주 방면으로 우측 방면입니다. 우측 방향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태백 영월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영월역 고시동굴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3호 어라이언 방면으로 10시 방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란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을 때에 노예화 시대가 있고 이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가 있고,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창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순수함, 그걸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생체적으로 가장 행복한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 무해무구 할 때 사실 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품의 큰 경향이라고 그러면은, 네.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그야말로 과거시이고요. 네. 저거 하나. 그 다음에는 조의식이 있고. 네. 그러니까 초과제품은 되게 큰 물질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경향도 있어 있던가요? 네, 뭐 제가 초창기에는 주로 불꽃이라는 찬란한 불꽃이지만은 한순간에 의해서 자기 몸을 이글이글 태우면서 없어지가는 그런 좀 찰나적인 현상을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어떤 분은 부르는 것만 타면 없어지지만은 물은 또 이 많은 고기도 살게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연도 피게 하고 하나의 키우기 위한 그런 식물도 자라게 하고, 이런 데서 물과 불은 서로 같으면서도 많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불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예,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는 건 아무래도 자연적인 어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명신앙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샤머니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계통의 습대라든가 네. 그런 작업도 많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새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새로운 번안된 제가 작업을 통해서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 인간은 홀로 날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홀로 날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가기도 하고, 또 꿈에서나 우리가 날아다닐 법한 그런 일을 새는 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형상을 담아서 많은 새를 날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작업을 하셨죠. 유럽 당수를 비롯한 여러 쪽인가요? 처음에는 북구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작업을 하다가 이제 남미나 유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선생님 작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거기서는 제 작업도 하지만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남북의 참 아픔을 전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안고 하늘새를 통해서 남과 북이 마음껏 오갔으면 하는 염원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형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렇게 조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위에 새가 올라가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각 자체가 걷거나 움직이지는 못해서 하늘새를 통해서 오고 가는 형상도 보여줌으로써 조각보다는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제가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늘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라는 뜻인가요? 참 강원도 어디서 그때 그 옛날에는 나쁜 사람에 의해서 생매장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언제라도 네가 마음대로 날라서 어머니 앞에 가서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염원을 담긴 새, 또 그 한동안은 이란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기름에 막 그 바다에 휩쓸려 가지고 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 인간에 대한 하나의 그 사지를 구하기 위한 정신적인 그런 하나의 새에 대한 새롭게 죽어간 새에 대한 새롭게 태어나라는 그런 하나의 부활적인, 즉 이런 의미도 담으면서 인간과 새의 하나의 교감을 나눠보자는 그런 뜻의 새였습니다. 얼마만큼 고통받고 괴롭고 힘드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고 그것이 자기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그러니까 강력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저를 보고 흔히들 좀 고약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참회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속죄받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나 아니면 미술계에서 선생님은 그냥 조각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조각보다도 외국에서는 회화 쪽, 그러니까 입체회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쪽에서도 더 많이 알려주신 바 있죠. 뭐 더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특히 덴마크나 파리 같은 데는 근일에는 꼭 조각을 하면서 판화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11월에 그 그랑빨레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조각이 아닌 제가 9월 달에 조각을 전시를 했어요. 요청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판화를 위주로 한 작업을 전시를 곧 하게 돼 11월 22일부터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경우에 이제 사실 굉장히 그야말로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 이걸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조각하고 그리고 또 팽이하고 그것도 상당히 접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각하고 또 회화 하나도 실제로 좀 상당히 이렇게 조합을 시키기가 힘든 작업들입니다. 그런 것이 다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지성으로 열심히 또는 아니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참 6, 70년대는 주로 목조를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목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판화를 했습니다. 판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판화라는 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판이 있는 중에서도 목판화를 주로 했는데, 목판화는 한 판에 의해서 이제 물론 칼라에 의해서 되지만 초창기는 주로 이제 흑백을 주로 썼어요. 흑백을 쓰다가 현재는 뭐 칼라를 쓰고 입체도 이제 그걸 흑백을 쓰다 보니까 자연히 요철 판화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작업들은 주로 좀 부조적인 그런 형상의 작업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조각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해야적이고 아마 한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죠?
네, 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한지 작업을 사실 60년대 초부터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한지는 역시 그 북부나 구라파 쪽에서는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인기가 있지만은 특히 한지의 수명은 제가 알기는 동이나 이런 돌이 가지는 수명이 한 3,000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지의 수명도 3,000년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참 특히 제가 그 한지를 북구나 구라파에서 이제 자랑하는 거는 물과 물이 붙는 것은 접착제가 아닌 한지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한지를 그걸 좀 공예적인 기법이긴 합니다만 두들려 보면은요 아주 거기에 물에 두들려 보면은 물에 불려서 나중에는 돌덩이와 같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느끼고 또 그런 걸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한지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순수 한지를 해보면은 마치 겨울에 눈 오듯이 그 아주 번쩍거리지는 않으면서도 번쩍거리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할 수가 없어요. 화려할 수가. 그런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가 그냥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형상학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작가론, 작품론, 인간론 이런 것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이고 그리고 또 형상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작품하고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글쎄 작품으로서는 하나의 다 못한 이야기를 상호 보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공자님은 시를 사무구라 그랬거든요. 때가 묻지 않는 가장 현재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잡기 또는 작가 노트에 가까운 그런 글인데요. 그것은 예를 들면 하늘샘은 하늘새 시리즈를 하다가 열심히 보면은 어느 순간에 누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다만 좀 줄여서 제가 그것을 노트에 옮겨놨다가 그걸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럴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이 설명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면에 깔려 있는 깊은 작가의 이야기를 그 하나의 노트를 통해서 시라는 그런 장을 통해서 보완해주고 또 그 시가 또 어떨 때는 시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이부의 천행이라는 작품은 참 한 시인이 쓴 글을 통해서 아프면 아플수록 강해지는 게 여자고 해덕의 탄원에 일어서고 엎드리는 게 여자 이런 제가 너무너무 글귀가 좋아서 또 존경하는 분이고 해서 제가 작업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인간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이거나 그런 특히 고통받는 여성 이분 또 큰 주제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조각 심포지를 참 여러 번 하셨죠? 네. 그 많은 작가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까? 품앗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서 또 해주고 또 거기서 만난 작가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한 1, 2년 되면 연인처럼 보고 싶어요. 그래 또 이제 제가 초대하게 되고.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작품 수행이었지만은 그 작가들이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교류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라서 작업하시는 게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어느 누가 시켜서 그만치 열심히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외국 작가를 100여 명을 초대를 했어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사고만 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참 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 곧 사랑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끈을 맺어주고 또 아무 부담 없이 이곳에 와주고 또 저에게 많은 작품을 참 기증해주고 이랬었습니다. 역시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떠면 사랑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작가들 중에서는 한국에 여러 번 온 작가들도 있었죠. 네, 많이 온 작가는 제가 초대만 한 것도 한 7, 8회 정도 네네. 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초대했을 때는 파리에 있는 그런 작가들은 우리나라 김치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처음에 보다는 김치도 좋아하고 된장국도 좋아하고 아주 한국 사람이 다 된 것처럼, 또 어떨 때는 연령에 따라서 저보고 이제 친구면서 또 선생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 같기도 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트로발 같은 사람들 보면은 마치 이거 한국 사람처럼 감정 표현 자체도 또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또 좋아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물론 시인도 또 뭐 한국화도 또 우리 그림 그리는 분도 여러분 중에는 친히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각가들은 대체로 좀 호텔이나 이런 게 없어도 뭐 아무데나 잘 잡니다. 잘 자고 또 아무 음식이나 성의껏 해주면 잘 먹고, 또 흔히 말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 주위에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특히 외국인들은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 사람들하고 교분을 통해서 배려라는 그 기쁨을 많이 느끼고, 저도 또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저는 뭐 하나를 배려하면 둘, 셋을 제가 배려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이런 가운데 많이 이제 그 개인적인 정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운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시는 작업이 그야말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작가는 누구나 다 하나의 자기의 작품의 소장처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자연 발생적으로 외국의 작가들이 그 마케트가 서로 교환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일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소장처를 찾다 보니까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됐는데, 실제 운영이라는 거는 뭐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이런 미술관 하는 분들이 어렵죠.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어렵게 살아와서 그것이 피부로 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하나의 내가 이런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축적이 되어서 그저 그것을 좀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 줬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누구나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은 여기 안에 한 몇 점쯤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까? 뭐 여기는 현재 많이 있질 않습니다. 한 100여 점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재는 다른 곳에 지금 몇천 점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외국의 작가들 작품은 해야가 한 200여 점 되고요. 그 마케트가 한 500여 점 지금 됩니다. 물론 대작도 있지만 대작은 불과 뭐 한 20점 정도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자체 내의 예, 어떤 기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연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시 네. 그런 것들도 많으시죠? 뭐 많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이제 제가 제 앞만 보고 주로 와서 이제는 그런 기획전이라든지 또는 우선의 주위를 아우른다든지 가까운 이웃부터 이런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조각이라고 하는 작품 또는 이제 회화라든가 행위라든가 시라든가 그리고 미술관 또 심포지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흡수가 되고 또는 수렴하고 확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것이 선생님의 자서전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작품의 세계 그리고 철학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동 깊은 그런 감명 깊은 그런 미술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세상에 많은 미술관 박물관 하는 분들이 보고 정말 배우고 그리고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참 고마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죄송스럽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문 내고 그다음 풀고 점심 없는 사고 좋은 미술관 박물관 만드셔서 감사하고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